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나경원이 이번 주 뭐 석탄일을 맞아가지고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. 자, 아주 볼만하게 이제 된 거죠. 나경원이냐, 이준석이냐,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당대표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나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국민의힘의 여러분 차기 당대표 적합도입니다. 이건 이제 적합도 누가 맡겠느냐 이거예요. 이준석이 20.4%, 나경원이 15.5%, 주호영이 12.2%, 그 다음에 김웅, 홍문표, 조경택, 김은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권영세는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고요. 뭐 조혜진, 신상진 뭐 우리가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요, 이준석, 김은혜, 그 다음에 또 이 김웅 뭐 이 세 사람들은 철저한 이 김종인 퀴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준석도 지난번에 김종인 전대 위에서 이 선대위를 할 때 이준석이 청년 뭐 디지털 위원장을 하면서 이 김종인하고 아주 찰싹 궁합이 됐죠. 그래서 처음에 이준석은 박근혜 퀴즈였습니다. 그러다가 다음에 유승민 퀴즈가 됐는데, 이게 뭐 순서로 보면 유승민 퀴즈에서 박근혜 퀴즈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누구의 퀴즈냐, 김종인 퀴즈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김은혜 역시, 김은혜도 김종인하고, 김은혜는 광주고요, 김종인 전주고, 그래서 이 비대위의 대변인으로 이 광주 출신인 김은혜를 이렇게 앞세운 거죠. 그리고 김은혜는 지금 분당 쪽에서 이 국회의원 지역구로 당선이 됐고요. 또 분당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게 지역구도 아니에요. 선거운동 안 해도 당선됩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김은혜가 아주 분당에서는 유례 없이 아슬아슬하게 된 거예요. 그는 김은혜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. 김은혜는 MBC에 있을 때요, 굉장한 강성 좌파였어요.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말하자면 뭐 언노련, 전노련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강렬한 그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했고, 김은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도 그 노동조합에 아주 그 반정부 또 반 이 우파적인데 김은혜의 나레이션을 깔았습니다. 그런데 그런 김은혜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청와대에 말하자면 대변인이 돼서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. 김은혜의 말하자면 권력을 향한 변신이죠. 그리고 김은혜는 지금 국힘에서요, 한 돈이 자산이 2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산가죠. 그 다음에 MB에 말하자면은 청와대에서 물러난 뒤에 KT의 상무가 전무로 가서 고액 연봉을 받았죠. 참 이 변신이 놀라운데, 이 김은혜도 역시 김종인 퀴즈가 된 거죠. 그래서 김은혜가 이 신권파로서 과거로 회귀를 하면 안 된다, 그러면서 자기는 일종의 당대표가 되기보다는 이 신권파 김웅이라든가 김은혜, 이준석 이렇게 해갖고 연대를 하는 이런 하나의 지렛대로서 자기가 출마를 했다,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, 이거를 우리가 또 냉정하게 여러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누가 당대표 되면 좋을까? 나경원이에요, 여러분.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나경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거의 놀이 형식으로 갖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 나경원의 이 캠페이닝, 지난번에 첫 번째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을 때, 그때 저는 정말 나경원 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. 왜?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제가 낸 거예요. 개인적으로 저 나경원 안 좋아합니다, 여러분. 그렇지만 저는 당원입니다. 당대표로서 나경원이 정해졌고,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나가라고 하는데 정두원이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 질 것 같으니까 안 나갔는데 나경원 등을 떠미니까 나경원이 나간 거, 저는 그 점은 정말 지금도 칭찬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 나갔고, 그 당시에 이 참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별로 많이 도와주질 않았어요, 사람들이. 그리고 박근혜 그 당시에 후보도 나경원하고
이 선대위에 가갖고 단 한 번도 연설을 하질 않았어요. 정말 그거는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경원하고 같이 사진 찍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. 딱 한 번 나경원하고 선대위 방문해 갖고 사진 찍은 거, 그게 전부였어요. 자, 나경원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기를 쓰고 이제 나경원 선거운동을 했어요.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박원순이 같은 서울시장을 만들 수는 없다. 이것도 굉장히 강렬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나경원의 이 선거운동은 캠페인적으로 실패했어요. 왜 그러냐? 저쪽에서 1억 피부과 이거를 내놓으니까 거기를 디펜스하다가 방어하다가 끝난 거예요. 그리고 그쪽에 말하자면 운동장으로 가버렸어요. 여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저는 대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나 피부과 갔었다. 자, 550만 원 나 끊었다. 이러면서 일거에 끝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질질질질 끌려갔습니다. 또 이번에도 경선에서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의 이 관계에 있어서 오세훈에 대해서 계속 말하자면은 이 비판하면서 경선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경험도 많고 원내대표도 했고, 근데 전략적으로 나경원이 굉장히 성장이 안 된 후보였다.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근데 이번에 나경원이 나온다면은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. 너무나, 아니, 이수진한테도 떨어지고, 그 다음에 오세훈한테도, 그리고 당대표 또 나와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선수로서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대요. 저도 이 당에서 제가 친한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, 그래서 이번엔 말리라고, 이건 나경원 선수를 위해서 말려야 된다,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, 이렇게 얘기했는데, 본인이 말하자면은 이 노바디 나경원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nothing, 그렇다고 다시 뭐 장애인 올림픽 위원장 이런 거 뭐 또 할 수도 없는 거고, 그래서 또 나간다는 거예요. 자, 이렇다면은 나경원 선수가 오히려 이준석이라든가 신권파에게 너무나 많은 하이라이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이준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지가 많이 나오느냐, 이것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저까지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된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또 나경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권을 잡는다. 와,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.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많은 생각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거죠. 이 국민의힘이 환골탈태가 되길 바라는 거죠. 그렇다면은 뭔가 쇼킹하게, 화려하게, 그 다음에 뭐 간판을 가는 게 아니라 당이 쫙 물갈이가 돼서 이 세대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이 지금 유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. 자, 한때 40대 기술원이 막 올라왔죠. 그래서 김대중 YS, 아직 그 당시에 김대중 젊은 날에 40대의 김대중 멋졌습니다. 또 40대의 YS 풋풋하게, 이래서 40대 기술원이 나온 것처럼 이 물갈이를 쫙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유권자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일 이준석이가 이 김은혜, 김웅 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합한다면은 이건 상당한 폭발력,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심하냐 이거예요. 이 신권파들은 김은혜고 김웅이고 이준석이고, 김웅은 김종인한테 아련을 하러 가지 않나, 이준석, 김은혜는 다 모셔오겠다고, 김종인을 다시 당으로 모셔오겠다고 이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. 얘네들이 김종인 퀴즈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신권파고 새로운 흐름, 뉴웨이브냐 이겁니다. 또 국권파도 그래요. 다들 국권파는 내가 KTX를 윤석열하고 같이 타고 가고 윤석열이 그 지천까지 내가 내 차로 대구 지천까지 보내준 적이 있다, 뭐 이런 소리를 하고, 여기는 윤석열, 여기는 김종인이에요. 와,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뻐가지고 이 찍어주고 이뻐가지고 지지해준 국민의힘 대표,
또는 국민의힘의 후보로서는 참 해서는 안 될 말,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